제너레이티브 AI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일단 먼저 목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AI만 보면 사실은 안 되고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봐야 되거든요. AI뿐만 아니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웹3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관여하고 있는 일종의 커다란 20년짜리 사이클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사이클은 IT 산업을 중요한 산업군의 하나로 안착시킨 하드웨어라든지 PC라든지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착시킨 게 첫 번째 사이클의 역할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이클은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모바일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들의 참여입니다. 개인들의 참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컴퓨팅 디바이스에 연결돼서 그들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과 이 IT 산업을 뗄래야 뗄 수 없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AI를 포함한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의 그 모습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AI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머신러닝은 글자 그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통해서 AI의 기능을 하는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챗GPT 포함해서 거의 대다수의 그 AI 기술은 머신러닝 기술이에요. 이것도 크게 셋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업태와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얘가 뜬 겁니다. 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애가 뜬 건데 이건 뭐냐면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어차피 데이터로 학습하는 건 똑같은데 데이터 학습할 거리를 사람이 전달을 해줘요. 사람이 지도자야.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일단 데이터만 확보되고 정답만 있으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보면 일단 1번으로 일으켰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데이터는 일반인 B2C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내가 돈을 그렇게 지불해서 할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정답을 아는 데이터보다 그냥 데이터는 쏟아져 나와.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정답 없는 데이터의 인공지능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시죠? 그래서 이제 얀누쿤 같은 분이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대가 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드리븐으로 정답 자체를 데이터 내에서 찾아 우리가 정답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찾아내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AI가 학습을 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만 많으면 되니까 지도해서 이렇게 알려줄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걸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 학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죠. 엄청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컴퓨팅 인프라가 엄청 필요해요. 컴퓨팅 인프라가 엄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는 뭐 그 데이터 자체를 공급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패턴이 됐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지금 챗GPT라고 하는 GPT 기술을 만들게 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게 두 개의 기술로 결합된 거예요. 하나는 GPT 3.5라고 하는 GPT-3의 조금 좋아진 버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아까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 중에서 휴먼 피드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휴먼 피드백을 접목을 한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이제 결과가 좋아진 챗GPT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2017년 논문인데 이렇게 보면은 얘네 둘 다 그 게임을 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고서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개의 버튼 눌러서 오른쪽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왼쪽이 더 잘하는 거. 인간의 관점이죠. 아 그냥 비슷해,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하지 않은 식으로 학습을 해서 돌아가요. 이게 이제 그 챗GPT의 그림에 나오는 그 리어드 엔지니어링 그림인데 그냥 뭐 복잡하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 거고 그냥 사람이 여기 끼어들어 가지고요. 보시면은 레이블러가 구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챗GPT의 어떤 답을 보고서 얘가 A, B, C, D 네 개의 답을 내면은 아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 C가 제일 나아.
B가 두 번째, D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줘요. 그러면 인간 레이블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대화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얘가 또 다시 이 작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답을 내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데이터만 많은 걸로 된 게 아니고 그게 챗GPT 기술의 핵심이에요. 한국도 이제 사실은 다른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중국 정도 있으려나?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한국도 대비가 많이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 네이버가 그동안 진짜 많이 했고요. 솔직히 네이버 그리고 한국이 좀 이런 거 나름 또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랑 뭐 LG전자 같은 데가 특히 LG그룹 이런 데가 이제 특히 좀 되게 많이 애를 썼는데 같이 공동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공동 작업을 많이 해서 코GPT라고 한국어 기반 GPT의 베이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그런 거 이제 같이 만들고 그런 이제 공개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소한 한국어와 이제 한국의 어떤 컨텍스트와 컨텐츠가 같이 붙어서 결국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거 가지고서 각각의 나라의 글로벌화 할 때도 나라에 진출할 때는 생각보다 하이퍼 로컬화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I 활용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혹시 뭐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네. 이쪽에 이제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거품에 빠지지 말라 얘기하고 싶고요. 우습지만 어떤 특정한 것이 유행을 탔을 때 직업이나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그로 인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특출한 뭔가를 발휘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대신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필수적인 거잖아요. 필수 기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내부를 수정할까 이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대충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익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유저로서의 그러니까 대충 제 느낌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잘 써서 엑셀 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전에 취업할 때 되게 중요했잖아요. 예, 그에 비슷한 거를 일단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스페셜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도메인이라든지 자기만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지금 이게 뜬다니까 이거 같은 다 갑시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해봤더니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러네 이제 이런 정도만 잘 하면서 자기만의 특징을 좀 자기만의 장점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